자, 또 모의고사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29번 하고 30번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 건물 1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막 이렇게 진동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영상에서. 그건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시작해봅시다. 자,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organization, leaders and families today 하고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while은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뭐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reflect on 이라는 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막 깊이 생각해보는 걸 reflect on이라 그래. 해석지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동안에 뭐에 대하여? 어떤 필요성에 대하여, 조직에 대한 필요성, 리더에 대한, 가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깨닫는다. 자, 뭐를 깨닫냐면, 자,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면은 이게 특성이거든. 그래서 특성들 중 하나는 포용성이다. 뭐 포용력이다 라고 해도 좋고 포용성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우리가 조직, 뭐 회사, 리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깨달아. 뭐를 깨닫냐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포용성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뭔가 포용성이라는 게 키워드스러운 느낌이 나지? 이렇게 적어보고 시작을 할게. 자, 포용성입니다. 왜? 그런데 Because inclusivity supports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s. 자, 왜 그런 거냐면 포용성이라는 건 지지해주기 때문이야. 어떤 것을 지지해주냐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지해주기 때문이야. 뭐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포용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지지해준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collaboration, 협력. 사람들은 협력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포용성은 협력이라는 걸 지지해준대. 지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생각을 해보면 좀 당연한 얘기지.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협력을 지지해준다. 누가? 포용성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포용성,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걸 말하는 거야.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다음 거 yet. 자, 하지만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게. 뭐 역접이라고 하지. 글의 방향이 살짝 바뀔 때 쓰는 말인데, 그런데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in which, 아이고 너무 길지. 이럴 때는 이렇게 가보자. 이런 거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일단 잘라낼게. 이건 중간에 말을 집어넣은 거라서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내고 읽어도 괜찮거든. 자, 다시 읽어볼게. 처음부터. 자, 대다수의 리더들, 조직들,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사용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옛날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옛날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자, 해석지에서는 해석지에서도 패러다임이라고 해석을 했네. 자,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됐지? 자,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 이거를 선행사로 이렇게 잡아볼게. 그리고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인위치, 이런 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 자, 옛날 패러다임에 대한 언어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패러다임 속에서 그 패러다임 속에서 한 사람이 만들어, 모든 결정을 만들어,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rule, 지배해. 그들의 결정은 지배할 거야. With little discussion. littl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사실상 no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 그래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배를 할 거야. 됐지? 또는 inclus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little discussion, little inclusion이거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포함도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만든 결정이 지배를 하는 이런 거를 옛날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자, 분사 구문이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베타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자, 지금 문장이 이렇게 길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처음부터. 하지만 대다수의 리더들과 조직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옛날 걸 자꾸 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포용성이 되게 중요시되는 시대인데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날 거 사용하고 있어. 자, 옛날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다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이 지배를 할 거야. 다른 사람하고 토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면서 베타성이라는 결과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빼먹은 부분 있지? 이거 한번 말을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는 그 한 사람, 결정을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나이가 많거나 most educated,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거나 그리고 또는 가장 돈이 많거나 한 사람이 그 결정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뭔가 포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역접을 거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직도 대다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쓰고 있대. 그 과거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이 만든 결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통치를 해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토론도 안 할 거야.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짱이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런 걸 베타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마지막에. exclusivity. 베타성. 그러니까 역접이 나온 거겠지. 포용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걸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다음 거. Today, 오늘날 This person could be a director, CEO or other senior leader of an organization. 오늘날 이런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디 갔어? 안 적어놨네. 결정권을 가진 앞에서 말했던 one person이라고 적었던 그거 있지? 그게 이제 this person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늘날 이 사람은 누굴 거냐면 디렉터, 뭐 지도자일 거고 CEO일 거고 다른 시니어 리더면 이제 시니어라는 게 나이가 많거나 좀 이렇게 급이 높은 걸 시니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시니어 리더면 상급 리더. 해석지 잠깐 볼게. 시니어는 상급 지도자라고 써 있어. 상급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There's no need. 필요가 없다. For others to present their ideas. 봐봐.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서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갈 거야. present. 뭐 제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투부정사 앞에서 이렇게 for가 나오면 우린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거든. 의미상의 주어. 해석을 할 때는 은는이가 붙이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겨지거든. 뭐라고 여겨지거든. educate라는 단어는 적절하냐. 그래서 inadequate면 부정어가 돼가지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해먹는 거.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베타성 말하는 거야. 베타성. 자, 계속 갑니다. 자, 얘 또 동그라미 쳐보자. 그러면은 글이 한 번 더 역점 나온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연구가 보여줍니다. 베타성은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베타성은 심지어 천재를 데리고도 not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뭐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어? 베타성은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대. 포용성이 더 좋은 거래. 그러니까 역점 나온 거지. 앞에서는 막 요즘엔 되게 베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베타성보단 포용성이 좋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포용성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자, 포용성을 지금 선행사로 잡아서 수식해주는 관계부사가 나왔어. 자, 포용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져. 자, 수동태 적었지? 수동.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져. 왜냐면은 아이디어 입장에선 듣는 게 아니고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야.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들어져. 그리고 해결책은 developed. 발전시켜져. 뭐를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협력이란 단어 또 나왔네. 그래서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용성은 협력을 지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아.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인 배타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배타성보단 포용성이 좋은 겁니다. 왜? 포용성이라는 건 협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 글 내용이 다 정리가 됐어. 자, 됐고요. 자, 30번으로 가봅시다. 자, 30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읽어볼게. 자, objective는 객관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point of view, 이게 관점이란 단어인데,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묘사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존 폴드라는 사람의 카메라 철학에 의해서 묘사가 될 수 있대. 자,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카메라 가지고 뭔가 이제 비유해 볼 수 있겠다, 혹은 묘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인지는 이제 읽으면서 알아야 되지.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걸 카메라 가지고 묘사를 해보겠대. 자, 폴드는 여겼어. 카메라를 뭐라고 여겼어. 이렇게 해서 그래. 카메라를 뭐라고 여겼어. 그리고 관객을 뭐라고 여겼어. 뭐를 뭐라고 해석을 이렇게 두 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 포드는 여겼다.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그리고 관객을 창문 바깥에 있다고 여겼다. 됐지? 창문 바깥에 있다고 여겼어.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야, 어법적으로는. 창문 바깥에 있다 뭐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뭐 그림을 내가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뭐 건물이라고 해보자. 건물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 자, 창문이야. 창문. 자, 그래서 카메라가 창문이야. 자, 창문이 카메라야. 됐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적어볼까? 창문이 카메라야. 자, 그 다음에 관객들은 창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관객들은 창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관객들은 창문 바깥에 있는 거야. 관객이 창문 바깥에 있어. 이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We are asked to watch the action. 우리는 요청을 받습니다. 보라고. 행동들을 보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이거야. 우리는, 이게 우리거든. 우리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을 봐라 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마치 그것들이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액션 말하는 건데, 그 행동들이 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보는데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멀리에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요구받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참여하라고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야. 보고만 있는 거지. 그치?
The objective point of view, 그 객관적인 관점은 employs a static camera. employ라는 말은 보통은 이게 뭐 직원을 고용하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employ라고도 하지만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볼게. 그래서 그 객관적 관점은 정적인 카메라를 고용을 합니다. 정적인 카메라,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딱 그 자리에만 있는 거야.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고용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적용시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produce this window effect, 이런 창문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고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문은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정적인 카메라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concentrate on,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카메라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액터, 배우들에 집중을 합니다. 액션, 어떤 연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배우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사건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 액션이라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액션이라고 하겠지. 뭐 행동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자, 다시 배우들과 그 액션에 집중합니다. 뭐 하지 않고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draw attention, 관심을 끌지 않고, 카메라 자체에 관심을 끌지는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지. 그래서 조금 편하게 머리에 잘 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읽어볼게. 자, 이러한 그 객관적 관점은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를 적용시킬 거야. 가능한 많이. 왜냐하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러한 윈도우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객관적 관점은 이라고 해도 좋고 카메라라고 해도 좋은데 내가 볼 땐 카메라가 맞는 것 같아. 카메라는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을 하고 카메라한테 관심을 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건에는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보지만 창문을 보지는 않지. 그치? 카메라를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카메라는 개입을 거의 안 한다.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 문장. The objective camera suggests an emotional distance. 그 객관적 카메라는 suggest, 뭐를 암시하냐면 감정적 거리를 암시한대. 감정적 거리를 암시합니다. 뭐와 뭐 사이에?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혹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객관적 카메라는 감정적 거리를 나타낸다. 카메라하고 그 대상 사이에 하고 부연 설명을 봐봐. 카메라는 seems,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단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좀 이따 해석할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캐릭터, 등장인물들하고 그 스토리의 액션을, 등장인물과 액션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냥 기록을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록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카메라를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 자, straightforwardly라고 하면은 보통은 명확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을 했네. 있는 그대로. 자, 가능한 있는 그대로 등장인물과 액션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인다. 됐지? 자, 다시 한 번만 읽고 넘어가 볼게. 객관적 카메라는 암시한다. 감정적 거리를.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점점. 카메라는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가능한 있는 그대로 등장인물과 액션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겠지. 감정이 부여가 되지 않는 거지. 자,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그래. 대부분의 경우에 디렉터, 감독들은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하냐면 natural, normal types of camera, positioning and camera angle. 카메라 감독들은 뭘 사용하냐면
자연스럽고 어떤 일반적인 종류의 카메라 포지션을 사용을 합니다. 카메라 포지션이라 그러면 뭐 카메라 위치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카메라 위치 선정 이렇게 해석을 했네.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종류의 카메라 위치 선정을 사용을 할 거고, 카메라 앵글을 되게 일반적인 카메라 앵글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부여하지 않겠다, 카메라를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지 않겠다, 혹은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왜곡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돼. 가장 일반적인 걸 사용을 해서 가장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점이 나타나겠지. The objective camera does not comment on or interpret the action. 여기서 not A but B 이렇게 나오거든. not A but B면은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해. A가 아니라 B. 객관적 카메라는 어떤 액션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거나 interpret, 해석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이 행동에 대하여 코멘트를 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자, 분사구문. 뭐 하면서 letting it unfold, 그것이 전개되도록 하면서. 자, we see the action from the viewpoint of an impersonal observer. 우리는 액션을 봅니다. 어떤 관점으로부터 그 액션을 바라볼 거냐면, impersonal observer면은 인간적이지 않은 관찰자라고 해석을 할 건데, 해석지에선 뭐라고 하냐면 냉담한 관찰자라고 해석을 했어.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냉담한인가 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냉담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 행동을 바라본다는 말도 결국은 감정을 실지 않고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냉담하다는 게 진짜 막 차갑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지. 마지막 문장인가? If the camera moves,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카메라는 안 움직일 거라 그랬거든. 카메라는 최대한 정적인 상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카메라는 does so, 움직일 건데 unnoticeably,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거야. 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카메라가 거의 없는 듯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겠지. 됐지?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self as possible. 자, as가 나왔고 어법적으로는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하면서로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call attention이면 관심을 불러일으키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근데 little이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야. 됐지? 가능한 그것 자체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little이니까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라고 해. 자, 다시.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여야 되면 카메라는 does so, 그렇게 할 겁니다. 움직일 겁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겁니다. 뭐 하면서? 가능한 그 자체에게, 카메라 자신에게 최소한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됐지? 자, 여기서 어법 문제를 이제 가볍게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저런 걸 이제 제귀대명사라고 해. 셀프가 붙었을 때 제귀대명사라고 하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우리 많이 했던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해볼게. 자, 셀프가 붙어 있는 단어 앞에 동작을 행하는 어떤 말이 있을 거고, 이 동작을 누가 행하는지를 찾아보면 나올 건데, 이 대상하고 같으면 셀프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다가 이 동작을 행하는 말이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누가 하는 거냐면 카메라가 하는 거거든. 근데 카메라하고 itself하고 같은 대상이니까 지금 셀프를 붙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이제
글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자. 한글을 봐봐. 객관적 관점은 카메라 철학, 카메라를 가지고 설명이 된다.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객관적인 시선은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